오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나 김태리. 영화제는 많이 가봤는데 여행제는 처음이네. 2024 전지구적 여행 페스타 하나 국제여행제. 올해를 빛낸 여행 수상작부터 세계 여행권 추천까지 초특급 혜택 대개봉! 12월 1일까지 하나투어 공식 인증 예약센터와 하나투어 앱에서 확인하세요. 하나투어.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미래산업의 중심 부천대장 도시 첨단산업단지. 대장 홍대선 추진과 공항까지의 뛰어난 접근성. 서울과 맞닿은 최적의 입지. 조성원가 분양과 세제 혜택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끌어갑니다. 부천시와 LH가 함께하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24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스마트 병원 시스템, 피부 미용, 재활기기와 개인용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3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인하십시오. 오허라 봉해 오허라 봉해 걸거든다 봉해 오허라 봉해 때리라.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잿돌에 두드리며 부르는 벼 떠는 소리입니다. 타작이 끝난 마당에 그득 쌓인 벼가 천석만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수요일 끝곡 이기찬 씨 노래 준비했습니다. 플리즈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지금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보낸 후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이별한 슬픈 날들이 그래 난 언젠가 단 한 번의 사랑 그녀를 보냈지.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을 거야. 그녀의 까만 눈을 기억해. 촉촉한 그 빨간 입술도 갈색 머리 향기도 작은 두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번개 파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BS 슈퍼히어로 번개맨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다. 뮤지컬 번개맨 전설의 시작. 꿈과 희망이 담긴 스토리텔링과 화려한 무대 효과, 생동감 넘치는 액션 퍼포먼스까지. 친구들, 우리 함께 악당들을 물리치고 번개맨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볼까? 영상으로만 만났던 번개맨을 라이브 버전으로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절호의 기회. 객석을 누비는 번개맨과 함께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특별한 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11월 16일과 17일 원주 백운 아트홀에서 만나 뮤지컬 번개맨 전설의 시작. 문의 원앤원 엔터테인먼트 1688-8616. 예매 인터파크 티켓링크. 24개월 이상 관람가입니다. 본 공연은 원주 MBC가 주최합니다. 도시를 고민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갈 삶을 고민한다는 것. 제5회 세계 도시 포럼. 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키다.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답을 찾아갑니다. 10월 22일 일산 킨텍스. 고향 특례시.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팀장 김희경입니다.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진단평가를 의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으로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조기 발견과 교육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출발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표준 FM 92.7, 102.5MHz 원주 문화방송입니다. HLSB SFM. 내 이름은 캐스퍼 일렉트릭.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15km를 달리고 안팎으로 V12이 있어 전력을 다하죠.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 20.16%로 집계됐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19%,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율은 각각 41.4%와 54.2%입니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는 62.1%와 66.7%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자정 전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 후 스웨덴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가는 또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좀 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며 그게 내 생각이어서 아버지께 큰 잔치를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한강은 현재 집필 중인 소설을 빨리 끝내고 노벨상 수락 연설문 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 공급이 감소하면서 김장철인 다음 달 배추 가격이 처음으로 포기당 5,000원을 넘어 평균 5,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배추값은 통상 가을 배추가 출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쯤 하락세를 보이는데 11월 가격 기준으로 최고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5% 비싼 수준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배추는 초기 적황은 부진했지만 현재 나아지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부터 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돼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5도입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걷기 운동은 사람의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걷기 말고 또 하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샤워라는데요. 몇 해 전 미국인의 72%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했다는 조사가 있었고, 얼마 뒤 또 다른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사람들은 일할 때보다 샤워할 때 영감을 더 많이 떠올렸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시킬 때,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간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왜? 온수 틀면 먼저 나오는 차가운 물, 아깝게 버릴 수밖에 없을까? 온샘은 고민했습니다. 그 물을 잘 활용할 순 없을까? 온샘은 찾았습니다. 찬물은 양변기로 보내고 온수부터 나오는 스마트 욕실. 온샘 매직 큐브 큐블러. 착착착 붙어요. 창의력이 붙어요. 자석 큐브 큐블러 매직 큐브 큐블러 착착착 착해요. 믿을 수 있어 착해요. 국산 큐브 큐블러 매직 큐브 큐블러 자석이라 착 붙고 국산이라 착하다. 착착착. 매직 큐브 큐블러.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변정연의 시사메이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연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회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월요일 회의를 가졌죠.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 조정이 핵심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공공배달 앱이죠. 중개료가 낮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직도 전국 4%에도 못 미치는 점유율이 문제입니다. 재정 투입을 할수록 영향력이 커지는데 지역마다 그럴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죠. 독과점을 부랴부랴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인지 지자체마다 계산기를 눌러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기 전에 해답이 나왔으면 합니다. 수요일 저녁 변정연의 시사메이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순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매일 풀어보는 수요일 퀴즈 함께 만나보고요. 시사톡톡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세계 국제지수 편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시사 퀴즈로 함께 만나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 저희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빠 육아가 가족을 바꾼다라는 주제입니다. 아빠들의 육아와 관련된 아주 진솔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백인의 아빠단 참여자 조현주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오늘 퀴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번으로 다양하게 퀴즈나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팅창으로도 이야기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먼저 풀어볼 퀴즈 문제부터 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노인들이 생각하는 재산 상속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이번에 2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산 상속을 할 것이냐, 그 방식에 대해서 51.4%가 이렇게 상속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자, 조사 결과 노인들이 생각한 상속 방식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기, 2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번으로 오늘 퀴즈 정답 1번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기일지 2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기일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이 이렇게 상속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50% 이상이 이렇게 상속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1번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기, 2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기. 아마도 시대가 좀 많이 바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는 정답 받아보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퀴즈 정답과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 중 추첨자,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노래 붙잡고도 듣고 돌아올게요.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라고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두고 돌아서면서 정말로 날 사랑했다고 그렇다고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고 말았어. 이젠 보낼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모든 너의 꿈이 무너져가고 사랑만으로 모자란 걸 느꼈다고. 노래 붙잡고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바로 2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기였습니다. 2023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1.4%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상속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상속해주기 이전에 노년기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2008년 첫 조사에서 21%에 달했었는데요. 매년 떨어졌고 이번에는 6.5%만이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남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속하는 방식이 바뀌네요. 9577번님도 정답 2번 참여해 주셨고요. 당연히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상속해야겠죠. 당연하게 017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8881번님, 저 장남인데요. 아버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7316님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기. 저희 아내분께서도 우리 마눌님도 증여받았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2번으로 정답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0377번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0377번님께 오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늘 퀴즈 문제도 함께 저희가 풀어봤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승주입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혹시 국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국채 갑자기 이렇게 또 여쭤보니까 네. 옛날에 국채 보상운동 한국사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 대한제국시대 일본에서 빌린 돈 갚겠다고 국민들이 함께 좀 돈을 모았던 그런 운동이 생각나거든요. 저희가 같은 세대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국채하면 국채 보상 운동이 먼저 떠오르는데 열심히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채라는 단어 하면 좀 안 좋은 느낌? 뭔가 좀 슬픈 이미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이 국채와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국채를 갚으려고 애썼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퀴즈와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퀴즈 참여는 샵 113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정답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너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승주 씨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채팅창으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퀴즈부터 내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데요. 선진국들의 정부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줄이면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계 국채지수의 약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MBTI, 2번 WGBI. 약간 너무하네요. 자, 이 지수는요, FTSE라는 영국의 지수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국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의 또 다른 이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과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MBTI, 2번 WGBI.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으로 오늘 퀴즈 정답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편입을 했다는 이 세계 국채지수,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건 세계 최대의 채권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FTSE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그 앞 글자를 따서 FTS인데 영국의 지수 회사거든요. 네. 여기에서 만들었고요. 전 세계의 투자 기관들이 국채를 사들일 때 이 지수를 지표로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화로는 3,360조에 달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수를 지표로 둔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주요 종목 200개가 있는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인데요. 투자기관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각각 발생한 그 국채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콕 집지 않고. 그때 이 지수를 선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 하나 이게 아니라 뭐 여러 국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다양한 채권들을 좀 사게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국채라는 게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가 있는 채무 증서예요. 근데 만기는 다 다른데요. 이게 세금만으로는 정부가 그 사업을 하기엔 좀 부족하니까 국채라는 이름으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갚을 능력을 믿고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편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거라고요. 맞아요. 2008년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걸 좀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시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세계 국채지수에 들어가게 되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얼마나 안정적이고 단단한지 그리고 선진적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계속해서 떨어진 거네요. 네, 계속 증명을 해왔는데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관찰 대상국에 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그 편입 직전인 건데 이게 1년에 2번이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수를 한 거죠. 4번의 도전 끝에 결국 편입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떨어졌던 그 이유가 시장 접근성이라는 항목 때문이었어요. 시장 접근성. 네, 국채를 발행하는 뭐 규모나 국가 신용 등급은
편입 조건에 다 괜찮았는데 부합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들어올 때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정부가 개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작년 12월에요. 예.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세를 폐지했습니다. 아, 이게 원래는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유입이 되기 위해서 그걸 과감히 좀 없앤 거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도 법인 식별 기호라고 그 법인마다 부여하는 고유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있으면 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한국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네. 또 외국인 통합 계좌라는 걸 개설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 명의로 하나의 통합된 계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외국인들이 이제 주문을 일괄로 받고 결제도 한 번에 이제 통합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별도로 단일 계좌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훨씬 좀 투자가 쉬워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외환 시장의 개장 시간을 원래는 오후 3시 반에 마감을 했는데 그걸 새벽 2시로 확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획기적이고 과감한 구조 개선을 했다. 이 점이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생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전망, 향후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시사톡톡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편입에 성공한 세계 국채 지수는요.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국채 지수를 영어로 적었을 때 그 약자는 무엇일까요? 1번 MBTI, 2번 WGBI. 네. 자, 정답 아시겠다 하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 참여와 함께 이 세계 국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 뭐 어떤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바로 좀 궁금해져요. 네, 일단 이 지수를 운영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FTSE, 러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 국채가 그 전체 지수에서 2.22% 정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국채 비중은 이제 각자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뭐 40%, 일본, 중국 각각 1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22%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세계 국채 지수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 2.22%죠. 네. 약 22,200원 정도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자금으로 따졌을 때 2%면은 한 75조 원 정도? 최소 75조 원 정도가 한국에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2.22%라고 하면 숫자가 좀 작아 보이긴 하잖아요. 많이 작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체 그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한 25개 나라 정도가 있어요. 그 2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9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수치를 차지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늘 제기돼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현상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사실 시사톡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던 이슈인데요. 예. 한국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편입으로 한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많아지는 거니까 수요가 늘면 금리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 돈이 외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에 있어서도 안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큰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내년 걱정을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환영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 부담이 확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채 혹시 조금씩 더 발행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환영하는 분위기죠. 예, 근데 이게 편입이 결정된 거지 아직 실제 지수에 우리나라가 아직 반영된 건 아닌데 맞아요.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년 2025년 11월에 본격 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우리 정부는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정책들 다시 손볼 텐데요. 특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편입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지금 연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뭐 채권 시장에 지금 발생한 변화가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이라든지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 이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외화가 굵직하게 들어오는 것,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실 분명한 상관관계가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시장 불안 요인들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퀴즈가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 문제는 어려웠는데 승주 캐스터가 아주 문제를 보기를 쉽게 주셔가지고 네.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게요. 정답은 2번이죠. WGBI였습니다. 네. 자, MBTI는 이제 성격 검사 네. 유형이죠. WGBI,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이제 편입이 된다. 네. 관련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우리 민생 경제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3033님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21의 I Don't Care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하니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제 와 매달리니 속아준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쳐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나 clap your hands to this I don't care 그만할래 네가 어디에서 말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You know I don't care I don't care You know I just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92.7 마침내 누리는 덕소 클라이맥스 덕소역과 덕소 3패 IC를 품고 서울을 단숨에 걸어서 한강을 누리는 999세대 대단지 스케일까지 서울 옆에 한강 곁에 덕소역 라운 프라이빗 리버폴에 히어로픈 예정 1800-2120 라운건설. 물건은 준비됐겠지. 안동사과부터 한우, 강고등어까지 이 가격에 감당할 수 있겠어? 직거래라 가능합니다. 2024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겨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득템하기 딱 좋은 날이네. 아이파크가 6천여 세대 새로운 도시를 짓습니다. 초중고 안심통합관 편리한 직주 근접 완벽한 생활 인프라까지 호수공원 부문 아이파크 첫 번째 브랜드시티의 시작 천안 아이파크시티. 10월 오픈 예정 1811-1126 HDC 현대산업개발. 레디 스타트. CTOCL이 다시 찾아옵니다. 1만 3천여 세대의 비전과 추진 중인 하객역 KTX 송도역으로 더 빠르게 더 큰 내일을 살다. CTOCL 6단지 견본주택 개관 중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평택화양의 999세대 신영지 웨디오입니다. 단지 앞 중심 상업지역과 초등학교 예정 추진 중인 KTX 안중역까지 미래가 좋은 집 위치가 답입니다. 신영지웰 평택화양 선착순 분양 중. 1899-1210 신영. 자기야, 요즘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가 대박이래. 왜 대박이야? 바로 앞 추진 중인 초등학교, 유치원, 의료시설과 내 집 정원처럼 누리는 공원은 물론 등굣길 특화 설계까지 갖췄대. 대박이다. 우리 놓치지 말자.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10월 오픈 예정 한신공영. 92.7 MBC 라디오 이슈 토크.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죠. 육아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엄마만의 영역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더 넓게는 또 저출생 극복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에 살고 계신 조현준 씨와 함께 아빠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에서 근무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니, 강원도의 백인의 앞바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 백인의 앞바단이라는 게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강원도에 거주하고 이제 3세 이상부터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하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00명이 모인 단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계신 100분의 아버지들? 네네. 그렇군요. 자, 3세 이상부터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우리 아버님들께서 모여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온라인에서는 멘토 아빠들로부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같이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체험 활동도 하고 이제 놀이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정보나 팁을 또 아빠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엄마들로 따지면 뭐 소위 말하는 조리원 동기 모임 아니면 뭐 맘카페에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얻는 뭐 이런 활동들이 지금 백인의 앞바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아빠들은 뭐 이제 약간 접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실제로 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 외에도 육아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미션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건가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해봤던 미션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아이를 그냥 이불 위에다 올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어렵고 복잡한 미션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함께 편하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미션부터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아빠들하고 같이 몸을 쓰고 하는 놀이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하는데 단점은 이제 사실 힘듭니다. 10분 이상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렇군요. 이불 위에 들었다 놨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과 굉장히 교감이 된다. 그럼요. 네. 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미션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미션들이 함께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빠의 육아라는 게 뭐 기성세대 분들에겐 좀 낯선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현준 씨께서 두 아이 아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백인의 앞바단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딱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일하면서 아이와 이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의 아빠들이 요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간 보내다 보면은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뭐 많아야 4-5시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나 뭐 어딜 가야 할지 뭐 애들을 이제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들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너튜브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이게 또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 함께 가지게 되는 건데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럼요.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즐거워지는 게 또 부모 마음이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그 백인의 앞바단에서 그 홍천하고 화천에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가지는 동안 뭐 이제 거기서는 보리빵도 만들고 뭐 블루베리 따는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옷 갈아입히고 먹이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잠시라도 이제 잠깐 자기네들 짬이 나면 이제 자기 친구들 또래들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힘들다 이거 가기 전부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그것만 봐도 네.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만 봐도 이제 오길 잘했구나. 뿌듯하고 뽑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 애착이라든가 뭐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온전히 놀아주는 거. 지금 이렇게 처음에 가기 전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아빠들 중에는 그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처음 앞바다에서 오프라임을 할 때 이제 춘천에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실내에서 모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음. 실내랑 실외랑은 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내가 훨씬 편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음. 이제 먹일 간식이나 물도 못 챙겼고 뭐 선크림이나 모자 같은 것도 챙기질 못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건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어느 누구든 이제 좀 익숙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육아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실패도 좀 같이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경험이 쌓여야 네. 예, 노하우가 좀 터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패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아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네. 제가 그걸 들어주지 못해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땡깡도 치고 그렇죠. 그럼 밖에서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럼요. 네, 남사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빠도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해봐야 또 느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보다 아내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제가 같이 육아를 할 때랑 안 할 때가 이제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제 표정에서 이미 벌써 드러나거든요. 이제 일이 많아서 네. 저도 이제 힘들면 네. 집에 가서 조금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가끔 이제 일이 좀 편해서 이제 좀 체력이 남아 있을 때 네. 적극적으로 애랑도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또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아내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이걸 들으시는 많은 아내분들께서도 우리 남편도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백인의 앞바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100분의 아빠들 뭐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모임을 갔을 때도요. 그 베테랑 아빠들은 이 준비물을 챙겨 오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준비물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씩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 좀 해봤다 하는 아빠들은 이미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 내가 빼먹고 왔는데 저 사람한테 베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클래스가 또 느껴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아빠들 스스로 이제 자기 만족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한테 이제 우리 아빠가 최고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도 사실 그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아도 이 아빠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억이 약간 형상처럼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근데 아까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도 뭐 육아의 책임과 부담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여성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빠 육아를 권장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빠가 못하는 것을 엄마가 채워주고 엄마가 못하는 것을 아빠가 채워주면 좀 바람직한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아이와 단둘이 여행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수영장을 가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수영장이 요새는 이제 워낙 젠더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48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 데리고 가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목욕탕도 목욕탕과,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첫째가 딸인데 조금 데려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갈 때 또 아빠가 같이 가주면 좋은 거고 네네. 반대로 이제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갈 땐 엄마가 같이 가주면 그렇죠. 그만큼 편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요즘은 좀
수월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빠 육아를 권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내주면은 서로 이제 더 편한 거죠. 이게 그 백인의 앞바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저도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은 참 3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더 할 건데 네. 하셔야죠. 네. 너무 재미있고 또 이제 사실 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네, 물론 이제 저는 아이가 아직 둘밖에 없지만 아이가 셋인 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뭐 더 보고 배울 게 없을 정도로 네, 이미 완벽하신 분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오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모임에 이제 와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요즘같이 너무 안 그래도 뭐 모두 바쁜 세상에 네. 정말 그 자체로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첫째 아이가 3살 때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 아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배우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더 훨씬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쉽지가 아닌가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마다 또 개성이 다르고요. 이제 저도 해보니까 한 번은 둘을 데리고 가봤는데 못하겠어요. 둘은 안 된다 한 번에. 그래도 이제 제가 한 명을 보면 또 와이프가 또 한 명을 보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또 수월하지 않을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50대 50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클 때쯤이면 아이들끼리 스스로 같이 놀기도 하고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자, 이렇게 백인의 앞바단 활동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처럼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한 이제 논점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점점 문제가 더 되다 보니까 그 젠더 이슈도 있고 세대적인 갈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제 아빠의 육아 참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나 환경도 많이 저는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같이 딱 칼로 물 베듯이 50대 50 육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아무래도 이제 육아 참여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사회적 문제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내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내 아이를 뭐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뭐 큰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뭐 참여를 위한 참여라기보다는 나의 아이들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사실 이게 운동과도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엔 하기 싫다가도 약간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더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백인의 앞바단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빠, 육아하신 아빠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요. 아마 보통 2월이나 3월쯤에 이제 또 새로운 공고가 내년쯤에 또 나갈 텐데요.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재밌게 또 얼굴도 트고 그렇죠. 정보도 좀 얻고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백인의 앞바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주 조현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2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엄마는 치킨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Corner original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호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 수익률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차량 옆으로 세워주세요. 분명 교차로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실지 몰랐네요. 우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잠시라도 멈춘다면 충분히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빠 육아가 가족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아빠 육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가족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아빠 나 자신을 또 바꾼다라는 걸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끝곡으로요. 김범수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강혜진,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고요. 저는 내일 잠시 휴가로 자리 비우고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슬퍼 보이는 어느 밤에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파.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용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